세 번째 챕터 케미컬 본딩 교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Br2하고 그 다음에 Cl2 가스에 대해서 얘네들의 인터모리큘러 포스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Br2는 리퀴드고 Cl2는 가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솔리드, 리퀴드, 가스라고 하는 페이지에 대한 비교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할로젠 그룹수는 FCl, BR, I가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일렉트론이 많아지고요. 일렉트론이 많아지는 만큼 LDF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마도 컨디션에 대한 문제면 A번인 BR2 molecule stronger than Cl2 molecule.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이 일렉트론의 개수가 더 많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intermolecular force도 같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번은요. Cl2가 더 stronger? 아니죠. C번에 BR bond is stronger than 저게 더 스트롱하는지 아닌지는 이것만 갖고는 판단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본드 엔탈피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의 우리가 여기에는 뭐 BR, CL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요. 우리한테 비교하라고 나오면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같은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하라고 하고 트리플 본드로 갈수록 본드 에너지, 그러니까 본드가 더 타이틀리 본디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아닙니다. D는요, CL 본드 is stronger than,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멀티플 초이스 문제의 특징은 혹시나 이런 데 맞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best explain이라고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퀘스천에 가장 맞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이에요. bond arranged라고 얘기했고요. polarity decreasing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럼 polarity가 decreasing 한다는 거는 아마도 얘가 FF는 bond polarity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polarity라고 하는 말은 델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고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차이 값을 보는 거라 우리가 알기로는 플루오린보다 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본드 사이에서 폴라리티가 가장 큰 거는 이 플루오린에서 하이드로젠이 붙으면은 대략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베스트나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폴라리티가 큰 거 작은 거를 의미했었으니까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폰, 클, C, H가 떠오르고 3.5, 3.0, 2.5, 2.1이니까 얘와 하이드로젠 2.1이었죠. N 3.0 하고 차이가 없는 거 해서 다른 거 안 봐도 A번이 답이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폴라리티 디크리징 트렌드만 찾으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크리징이 아니라 이거를 다 구해놓고 푸는 학생들은 시간이 좀 부족해질 거라 약간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 트렌드를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수록 노블가스 빼고 이 모든 애들이 어떻게 됐었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인크리징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우리가 도메인의 개수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도메인의 개수를 파악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CH4라고 하면 테트라 헤드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메인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얘네들이 sp3였어요. 근데 누구에 대한 sp3냐면 센트럴 애럼에 대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우리가 센터가 sp3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요.
주변의 도메인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sp2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도메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센트럴 에럼 그리고 센트럴 카본 에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애는 네 개라서 sp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을 하고 나면 기본처럼 sp2에서 sp3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케미컬 리액션을 하고 나면 얘네들의 케미컬 리액션의 결과 hybridization of central atom or certain atom의 hybridization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을 하면 본드가 뭐 끊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hybridization 바뀔 수 있고 hybridization이 바뀐다고 하면 VSEPR이라고 하는 본드에 대한 특징이 좀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VSEPR도 바뀔 수 있다. 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4번 문제를 보면요. Sample of pure white crystalline substance라고 했어요. 몰라도 pure, 그 다음에 crystalline substance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 읽어볼게. Providing data to determine if the substance is ionic compound냐고 물어봤는데 ionic compound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example이 NaCl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솔리드였을 때는 electrical conductivity가 별로 없는데 얘가 NaCl의 뭐 리퀴드 같은 걸로 가면 컨덕티비티가 조금 생기죠. 왜냐면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면서 약간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또는 얘가 NaCl의 AQ로 바뀌게 되면 이때에도 얘네들은 electrical conductivity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되는 거라 이 문제는 실험에 대한 거고 그 chemical property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D번이고 확인하는 방법은 testing electrical conductivity 5번 aqueous solution of substance 해서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니 솔리드에서는 안 통하고 AQ, aqueous로 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멜팅, 이거는 멜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드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전기를 통합니까? 이게 아이오닉 컴파운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highest boiling point 하고 why라고 물어봤는데요. highest boiling point인데 보일링을 잘하는 애들은 주로 누구냐면 원래 room temperature에서 게스 페이지로 있는 애들은 이미 더 훨씬 더 현재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벌써 보일링을 했다는 뜻이에요. 보일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일링 포인트가 낮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lower,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서 이미 많이 끓어버린 거야. 그런 애들이 페이지인데 얘는 게스 페이지죠. C2H6도 게스 페이지고요. 네온이라고 하는 이너트 가스라고도 불러요. 노블 가스라고도 부르는 얘네들은 원래 가스였고 HF는요. 아직 모르지만 이 애들은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낮았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HF가 저도 얘네들 보일링 포인트 잘 기억 못해요.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이드로젠 본드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H와 F가 이쪽 몰리큘하고 이쪽 몰리큘이 인터랙션을 해서 얘네들은 일단 보일링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5번에는 2번입니다. 네. 그래서 from hydrogen bond 그리고 6번 갈게요. 6번인데요. 얘네들은 알로이를 만드는 거예요. 합금을 만드는 건데 맞나? 합금 문제? 타입 오브 스틸, 로우 카본, 하이 카본. 그렇지. 왜냐면 스틸이면 아이론을 갖다가 쓴다는 건데 아이론에다가 카본을 조금 섞니? 아니면 카본을 많이 섞니?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카본의 양에 따라서 멜리어블 덕타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소프트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hard하고 brittle이라고 했는데 brittle은 deform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파지직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툭 끊어지거나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커링 보드를 만들 때 쓴다는 거는 어, 칼로 이렇게 대고 밑에다가 바닥에다 놓고 무언가 칼로 칼질하는 건데 커링 보드 만들 때 이게 막 자국 많이 나고 끊어지고 막 어떤 디폼 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이 카본 스틸을 할 때는 좀 더 harden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갖다 쓰는 거고 그게 카본을 더 많이 섞는 건데 아주 많이도 아니에요. 요만큼, 요 정도 섞는 거다. 그 다음에 low carbon steel은 malleable ductile이라고 했는데 체인을 만들거나 네일즈를 만들 때 얘들이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모양을 잡아주고 하는 특징도 있어야 돼서 이건 체인 네일 같은 거 만들 때는 low carbon steel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why high carbon steel is more rigi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아이런하고 카본이니까 아이런은 26번이고 카본은 우리가 6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이런은 이 정도만한 사이즈라고 하면 카본은 조금 더 작을 거라 사이사이에 많이 끼어 들어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모양이 잘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D번인데요. Additional carbon atoms within the alloy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iron atoms to slide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6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오답 정말 많죠. NH3하고 BF3가 두 개가 반응을 하는데 NH3는 일렉트론 론 페어가 두 개가 있는 애들이고요. BF3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나왔고 그리고 BF3는 항상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보론과 자 BF3와 그 다음에 BeCl2 같은 애들은 BF2, BCl2, BBr2, BI2 모든 이 컴파운드를 이루는 애들 중에서 베릴륨이라고 하는 애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밸런스 쉘 일렉트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페어렉티브를 보면 두 개밖에 없는 애들이라 그래서 익셉션이에요. 누구랑 함께? BF3랑 함께. 그래서 BF3와 BCl2 같은 거는 익셉션이다. 그래서 옥텟이 안 되는 애들 중에 유일이 아니라 유의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NH3랑 BF3를 그려보면 다시 돌아가서 NH3는 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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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다음에 F, F,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oduct of the reaction이라고 하면 여기에 케미컬 리액션을 만드는 거는 일렉트론 때문이라 센 놈이 공격해서 이 애들을 땡겨주게 되는데 땡겨줄 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일렉트론을 이렇게 땡겨가거든. 그래서 플루린이 좀 더 네거티비티 세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돼서 얘는 델타 네거티브, 델타 포지티브가 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을 이렇게 공격해서 당겨가는 거라 얘는 답이 D번이 됩니다. 그래서 D번에 의하면 얘네들은 일렉트론이 많은 쪽이 일렉트론 부족한 쪽으로 가서 반응을 해서 여기서 본드를 만드는 게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D번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에서 네거티비티를 줬는데요. 일단 우리는 몇 개를 외우고 있지. 하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binary compound in order of increasing bond polarity라고 했는데요. increase bond polarity라고 하면 계산을 해봐야지 뭐.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푸는 방법은요. 이게 지금 SF4라고 했잖아요. 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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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SF4는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텐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얘를 일단 볼게. CH4는 그냥 3D 쉐입으로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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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폴라리티를 보는 거랑 C는 카본은 네거티비티가 2.5, H는 2.1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델타 값은 0.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런데 그럼 SF4는 VSEPR, 몰리큘러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을 안 써도 S랑 F 사이에서 CH처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S와 F 사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아마도 이거 차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1.5다. 그럼 SI와 CL4는 SI와 CL하니까 여기 되겠죠? 그럼 얘는 1.2다. 그래서 얘네들은 increasing bond polarity가 맞았어. 그래서 다른 거 안 봐도 답이에요. 그래서 여길 마저 보면 바이너리 컴파운드라고 하면 두 개의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라서 바이너리 컴파운드 두 개로 되어 있다. 근데 종류가 두 개인 거지. 두 종류인 거지. 이러면 몇 개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8번에는 답이 A번입니다. 다음 9번인데요. 스몰리스트 본드 앵글이라고 물어봤어요. 아주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정답자가 없었어요. 거의 매년.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드 앵글은요. 우리가 테트라헤드럴 그렸을 때 CHHHH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이거의 각도가 109.5도였다. 그것처럼 이게 본드 앵글이에요. 얘가 본드 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리스트 본드 앵글이라고 하면 아마도 각도가 제일 작은 거를 찾으라는 말일 텐데 이때 그럼 카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도면이니까 얘는 테트라헤드럴로 CH4와 같은 형태고 109.5도겠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109.5도에서 론페어가 리펄션을 한 2.5도의 효과를 빼야 되니까 얘는 107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이니까 360도를 셋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얘는 120도.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인데 적어도 얘는 3개의 도메인이긴 한데 이 애들이 120도이거나 아니면 근데 얘는 사실 테트라헤드럴이 아니라 리펄전을 해도 그냥 평면처럼 존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120도 근처 언저리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스몰 리스트를 하려면 우리가 C번하고 D번을 보면 120도나 그 근처라는 거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진 107도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했니? 라고 보는 거라 답은 9번의 B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Best depict an alloy of nickel boron이라고 했는데요. 니켈이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니켈은 트랜지션 메탈 영역에 보면 스티바크망, 페코니, 쿠징 이렇게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쌤 혼자 한다 그러겠지? 내가 보여줄게. 자, 스티바크망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트랜지션 메탈 영역인데요. 트랜지션 메탈은 21번부터 30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외워볼게요. 얘네들이 스, 티, 파, 크, 망, 페, 코, 니, 쿠, 징이에요. 그러니까 니켈은 페코니 할 때 여기 28번에 있는 애다. 니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바크망, 페코니, 쿠징 그래서 다시 보세요. 스티바크망, 페코니, 쿠징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스티바크망, 페코니, 쿠징 자, 이제 페르탭을 지울게요. 외워야 되는 학생은 캡처하시고요. 천천히 사라져라. 그래서 얘들을 보면은 이거를 골라보래 이제. 그래서 답을 고르면 A번인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니켈이었고요. 얘가 보론이야. 왜냐면 니켈은 28번이고 보론은 3번이거든. 사이즈상으로도 B번 안 되고요. 안 돼. 사이즈만 봐도 A번이 답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A번이 답입니다. 네. 14번입니다. 2015년 47번 문제고요. 문제만 이렇게 좀 더 당겨볼 텐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로젠 애럼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해서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인터랙션이 없었어. 그래서 얘는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할까?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다가 너 있었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당기려고 하는 시점이고 여기서는 쭉 당기는 거야. 쭉 당겨서 와우 가까이 왔어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와우 좋은데 하면서 여기까지 살짝 뭐 겹친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더 많이 왔더니 얘네들이 싫어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맥스로 가까워지는 데는 요 상황이구나. 약간 오버래핑 되는 걸 얘기해주고 더 많이 가까이 와서 요 정도 왔더니 리펄전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얘랑 리펄전은 이만큼 해서 너무 많이 겹쳤더니 싫어하는 거야. 겹치는 공간이 이만큼 많이 생겨서 싫어한다고 그런 의미로 포텐셜 에너지가 인크리즈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더 lowest energy, lowest potential energy인 부분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구간인 거다. 그래서 저게 the most stable form or chemical bond를 하는 데고요.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A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 볼게요. True regarding force between the atoms, their intermolecular distance x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intermolecular distance x가 둘 사이의 거리야. H와 H 사이에서의 거리라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attractive, repulsive force are balanced 해서 적당히 밀당을 하다가 이게 최적이야. 우리 이 정도 유지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will maintain an average internuclear distance. 그렇지. 이게 x값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B번을 보면 계속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closer to를 해도 무한정 가까워지지 않고요. x까지만 가까워지고 이게 캔낫이 아니라 얘네들은 캔이지 캔. 왜냐면 x 거리에 대해서는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14번에는 A번입니다. 이 문제 좀 뜬금없었죠, 여러분. 왜냐면 갑자기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와서. 근데 이게 2000 몇 년도지? 2020년 FRQ만 나왔었잖아요. FRQ의 기출 문제예요. FRQ 기출 문제인데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는 HV라고 해서 일렉트론 트랜지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만큼이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에너지의 종류들이 여기는 UV하고 visible light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론 excited state를 만드는데 얘네들 HV를 observe해서 플러스로 받아오는 거고 내보낼 때 일렉트론을 받아서 얘가 스테이블 폼으로 될 때는 HV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 교재에도 그려져 있고요. 그 교재에 어디에 있었냐면, 자, 이따가 넣어놨지? 이게 아니라 앞쪽 챕터에 있었구나. 일단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보면은 다이어그램에서 비교를 하면 그래서 X는 여기는 D번이 답인데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을 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리전 Y는 모lecular vibration이라고 해서 리전 Y의 얘네들은 진동을 하게 하는 게 인프라레드예요. 인프라레드. 그리고 여기 영역 G에 있는 애들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했는데 몰리큘러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물 분자들을 계속 로테이트를 하게 만들어내는 게 걔네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에서 크리스탈린 솔리드 익시빗 프로퍼티라고 했는데요. 멜트 320도에서 녹고 멜팅을 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로는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없네요. 액큐어스 솔루션에서는 있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아마도 얘네들이 아이오닉 본드를 하거나 대략 그런 걸 텐데 이 문제는 사실 내용만 보면은 내용도 예측할 수 있었고 초이스를 보면 더 쉬웠어. 이게 지금 솔리드일 땐 전기 안 통한다니까 D번은 안 되지. 왜냐면 D번에 있는 커퍼는 일렉트리컬 와이어로 전선으로 쓰이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A번에 있는 얘는 글루코스잖아요. 글루코스는 물에 녹아서 이렇게
아이온으로 쪼개진 애들이 아니야.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하는 거는요. conduct electricity라고 하는 애들은 이 애들은 아이온이 되어야만 일렉트론이 나와야만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거라서 안 되고요. SiO2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유리는 멜팅 또는 슈퍼 세츄레이션 또는 약간 좀 그 리퀴드한 글래스도 있긴 있어요. 아무리 그런 거라고 해도 얘네들은 전기 안 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고요. B번의 정체는 스트롱 베이스죠. 그래서 스트롱 베이스들은 솔리드일 때는 당연히 잘 안 통해. 안 통하는데 얘를 물에 녹이면 아이온으로 분해가 된다. 그리고 NaOH의 특징은 물에 들어가면 100% dissociate in water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완전히 녹아 있을 수 있다. 풀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B번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라 본드가 가장 안정한 the most stable condition은 어디냐면 되게 여기고요. 우리가 아까처럼 봤을 때 얘는 여기가 distance y쯤 해당될 거고 여기가 z니까 이게 z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x쯤 되겠네. 아까처럼 표현 방식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얘네들은 가장 숫자가 작은 게 마이너스 값으로 가장 작은 게 더 most stable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y2가 스테이블 가장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네요. g2 그 다음에 x2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이고 초이스를 보면 딱 보여주는 특징이 있네. 이게 AP 캠 시험에서는 주로 앞에 1번에서 15번, 20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된 폼도 보여주는데 그 폼 중에 하나가 N2, O2 뭐 이런 본드 여러 개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초이스를 보면 H2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싱글 본드. 그 다음에 N2는 O2 먼저 쓸게. O2는 O, O, 그 다음에 N2는 여기 O 더블 본드, N은 트리플 본드로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은 X2, Y2, Z2라고 하면 얘네들이 싱글, 더블, 트리플을 하는 애들이라 그 중에 Y2니까 이거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Z2가 그 다음인데 더블 본드는 애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를 좀 더 타이틀리 본디드 이것의 의미가 스테이블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웬만한 케미컬 리액션은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질소 과제 얘기했었죠. 네. 18번인데요. 우리 아까도 나왔었죠? 이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렸던 대로 BF3는요. B, F, F, F. 그 다음에 NH3, NF3는 론페어 두 개 있다, 하나 있다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하고 F, F, F입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얘는 D번이고요. 그래서 unpaired electron 때문에 NF3가 모양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아닌 거를 하나씩 보면 A번에 있는 멀티플 본드 아니에요. 더블, 트리플 이런 게 멀티플 본드고요. 이거 B번은 non-폴라가 아니에요. BF 본드는 폴라하지. 네거티비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번은 얘네들이 아이오닉 컴파운드 안 만들어요. 왜냐면 푼킬이면 네거티비티 센 애들인데 그래서 비교하면 얘는 4.0이고 3.0이라 델타 EN 값이 1.0이면 1.7이 안 넘어서 얘네들 아이오닉 하지 않아요. 네, 18번은 D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조금 재밌는 건데요. 여기에서 브리틀니스라고 해서 디폼 하는 애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크리스탈이라고 했는데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NaCl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NaCl을 부신다고 막 모양이 다 틀어지고 이게 아니라 조각이 작아지거나 약간의 디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지금 2 플러스가 보이는데 이런 거 안 되고요. 이게 똑같아야지 2 플러스 누구는 플러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번은요. 이게 하이드로카본이에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이드로카본이라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가 C, H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3fatty acid라고 하는 fat 바이오를 배운 학생은 fat 스트럭처의 그 fatty acid chain 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겼었죠. fatty acid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에 있는 다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드로카본이고 H와 C로 되어 있는 컴파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 근데 C번을 보면 C번에서는 이게 브리트니스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오닉은 이렇게 일렉트론 이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고 뿔마에 있는 에럼즈가 움직이는 거라 그게 A번이에요. 그래서 19번에는 A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얘가 모양을 한번 볼게요. 루이스 일렉트론 닷 다이어그램이고 그 다음에 CO2, SO2 기본 스트럭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제에서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리큘러 지오메트리가 어떻습니까? 폴라리티가 어떻습니까?를 물어봤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왜냐면 저는 이게 특징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그래서 뭘 물어볼 건데 다 읽어봐 라고 하라고 문제 줬으니까 그냥 모양만 보면 뭐 이게 도메인 개수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얘가 뭐 똑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대의 양쪽 개수가 달라졌다. 이런 정도의 특징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20번을 하나씩 읽어보면 same A번에 same because polarity 이게 모양이 똑같을 수 없지. 왜냐면 여긴 도메인이 두 개거든. 더블 본드는 하나로 치니까 여기는 둘, 세 개야. 그래서 완전히 달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서는 similar electronegativity value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랑 그런지 아닌지 파악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글쎄요. 폰클 CH이긴 한데 피어리드 테이블 대략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수치가 테이블에 없어도 어떻게 보냐면 C 이렇게 돼 있지. 리베코카나 오프 네온인데 설퍼니까 설퍼는 옥시젠 바로 밑에 있는 애잖아. 그러면 옥시젠 바로 밑에 있는 얘와 카본이 약간 거리 차이가 여기 요만큼 얘하고 얘 그다음에 얘 의견해서 뭐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기는 하다. 그럴 수 있네. 하지만 시밀러인지 아닌지 이걸 갖고는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C번에 different because 쭉 나왔는데요. lone pair of electrons 하고 negative가 아니라 positive인데요. 이게 positive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SO2인데 이게 네거티비티 큰 쪽이 땡겨가는 거야. 근데 순서가 폰클이니까 얘가 플로린 빼면 제일 커. 그러니까 설퍼하고 둘 사이에서는 옥시젠이 이걸 당겨가고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네거티브, 포지티브 마찬가지의 관계라 본질 개수가 두 개여도 마이너스. 그래서 S는 델타 포지티브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D번인데요. 여기서는 S has a greater number of electrons domain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냐면요. atomic number 그러니까 애토믹 넘버면 숫자잖아. 페리 테이블에서 몇 번에 있는지. 그 숫자가 커지면 애토믹 넘버가 커지면 이 애들이 일렉트론이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뉴트럴 컨디션에서는 프로톤 넘버가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D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인데요. 41번이 아니라 21번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 이고 그 다음에 but not visible ligh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observation이에요.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서 observation, TION 이거는 그래서 explain the observation이라고 하면은
이게 break the bond of N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면 A번에 to make가 아니죠. 끊어야 되는 거고 more 에너지가 아니라 less가 되고 그 다음에 C번이 답이에요. 얘는 visible light does not produce transition. 일렉트론 움직이지를 못해. 일렉트론이 움직여야 얘네들 rearrangement를 할 수 있고요. between electronic energy level in the N2 molecules What does produce transition in I2 molecules? 그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D번에 the molecule 하고 I2 is greater than mass가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맞는 말이지만 노상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explain observation 했으니까 저거에 맞는 말을 골라라 해서 21번에 D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인데요.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22번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의 비교 대상이 뭐냐면요. 비교 대상은 몰라메스는 비슷한데 보일링 포인트가 얘가 더 높대. 이유가 뭐니? 를 물어봐. 매년 FRQ의 단골 문제예요. 멀티플 초이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almost identical 몰라메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explain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아마도 몰라메스는 비슷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을 비교했을 때 얘는 플루오린이 들어가 있네. 근데 하이드로젠 대신 플루오린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카본의 개수가 C9이었고 얘는 C5인데 그거를 플루오린으로 매스가 다 채워졌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보일링 포인트는 다르대. 근데 H와 F를 포함한 애들은 하이드로젠 본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은 대략으로 보면 원래는 그래야 될 것 같은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더 있어. 실제로 보일링 포인트가 저렇다는 거는 그러면 하이드로젠 본드 하는 그런 특징들보다 얘네들 사이즈가 커진 효과가 조금 더 컸네?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이드로젠 본드를 비교하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는 오히려 C9인 애가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으니까 그러면 인터 몰리큘러 풀스를 하는데 카본의 개수가 더 많은 애가 덩치가 더 길어서 이 애들이 아마도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 더 커지겠다 해서 얘는 답이 C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는 노네인이라고 하고 하이드로카본이고 그냥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노네인인데요. N 노네인이라고 불러. 노멀 노네인이야. 브랜칭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요 덩어리가 똑같이 노네인인데 여기 옆에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이소머라고 하지만 이런 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노멀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체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C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A번은 보면요. easier to break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intermolecular force를 하는 건데 저걸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리고 얘도 맞는 말이지만 상관이 없고요. more 폴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further apart라고 하는 이거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많아진 뭐 싱글, 더블, 트리플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체인이 길어지면 이라는 뜻이라서 저 longer chain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보일링 포인트가 더 높다. 그래서 이 롱걸 체인은 결국은 카본의 개수 인크리즈 하면 마찬가지겠죠. 그쵸? 네. 54번이었던, 13년 54번이었던 23번 문제인데요.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거부터 떠올라요. 보일링 포인트 비교를 하라네. 근데 보일링 포인트 비교를 할 때 1695도, 3600도인데 그러면 애들의 사이즈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차지에 대한 문제인가? 비교를 해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아마도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비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그럼 사이즈를 테이블을 줬으니까 비교를 하면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일 때는 209고요. 그 다음에 F2 N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일 때는
요렇게 두 개의 관계라서 212야, 사이즈가. 그러면 두 개를 대략으로 더해보면.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비슷해. 그럼 아마도 여기 주어진 대로 차지의 차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클로밍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클로밍 어트랙션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클로밍 포스가 R 스퀘어분의 Q1, Q2였고 콘스턴트 있었다. 그래서 얘는 차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뭐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멀어지니 이걸 갖고 비교를 한 거라 얘는 A번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아주 잘 습득하고 계셔야 돼요. 13년 59번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베스트 카운트라고 했습니다. 150피코미터, 100피코미터.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땡기니 안 땡기니의 의미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아마도 인터니 인트라니를 물어보면 되겠다. 인터, 인트라 하는데 뭐 HF 사이에 이 라인이 인트라일 거고 이게 인터겠죠? 그래서 얘는 답은 B번이고요. A번에 분대 앵글 문제 아니고 C번에 아이소톤 문제 아니고요. D번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번에 B번까지 했고 여기까지 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래요.